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통합이론 13강 취득세 세율 부분에 우리 특례세율과 중과세율, 즉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세율 알아보는데요. 여러분 먼저 특례세율은 시험에서 많이 언급되거든요. 근데 특례세율은 어떤 세율인지 그 내용을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개요 잠깐 확인하고 갑니다. 여러분 취득세 특례세율은 기본서 나와 있는 43쪽에 나와 있는 취득세 특례세율 가기 전에 취득세 표준세율의 개요 어떻게 탄생이 됐느냐 여기 잠깐 볼까요? 옛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얻기 위해서 도대체 특례세율이 뭔지 알고 가야 되니까. 자, 2010년까지는 지방세가 16가지 세금이 있었어요. 그때 취득세도 따로 등기할 때 등록세라는 세금이 따로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 13년 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2011년서부터 지방세법이 개편되면서 통폐합이 돼. 그래서 16개 지방세가 11개 세금으로 축소가 되고 통폐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 세금이 합쳐진 거지. 그래서 줄였어요. 저 세금의 수를. 그러면 2010년까지 부동산 취득했을 때 취득세라는 세금이 따로 있었고, 그리고 부동산 취득했으면 내 앞으로 뭐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재산권 보호받죠. 그때 등기할 때 등록세라는 세금이 별도로 따로 있었다. 취득세 따로, 등록세 따로. 그래서 부동산 취득했을 때 세율은 옛날에는요, 단일 비례세율. 그러니까 옛날에 2010년까지는 무조건 취득세가 2% 있었어요. 1000분의 22%. 매매든 상속이든 다 그냥 2% 아주 간단했었지. 그리고 취득세 2% 냈어요. 그리고 나는 등기 안 할래. 그럼 취득세만 내고 끝. 근데 재산권 보호받기 위해서 뭐하고? 등기하겠다. 그럼 등록세 별도로 내라. 이때 등록세는 부동산 취득했으니까 소유권 내 앞으로 등기해야죠. 내 거라고.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또는 건물 같은 거 새로 지었으면 최초로 내 거라고 소유권 무슨 등기? 보전 등기. 그리고 공동 등기한 거 나누는 거 소유권 뭐 분할 전부 다 소유권이죠. 이 소유권 등기 안 하다 보면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소송 같은 게 들어가니까 법률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폐합을시켜서 간소화시키고 비용을 좀 줄이지 않도록 하게,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옛날 취득세하고 옛날에 소유권 등기에 대한 뭐 등록세가 있었는데 이것을 합쳐서 2011년서부터 취득세가 된 거예요. 요거하고 합쳐서 취득세, 지금 취득세 표준세율. 아까 표준세율 공부했었어요. 앞에 시간에 표준세율 했잖아요. 농지 빼고 매매,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면 4%, 상속받았으면 2.8, 증여받았으면 3.5, 그죠? 원시 취득 2.8 취득세 표준세율, 그죠? 그런데 보세요. 그 세율이 지금 취득세 아까 공부한 상속 말고, 농지 말고 일반 부동산은 매매가 4%, 상속은 2.8, 증여는 3.8, 소유권 보전 등기 2.8, 분할 2.3 이렇게 세율이 있었어요. 이 세율이 뭐냐? 매매 4% 어떻게 해서 4%예요? 옛날 취득세 몇 프로? 2%.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2% 합쳐서 4%가 된 거야. 그럼 상속은 옛날에 취득세 2%, 옛날에 상속받았을 때 0.8, 두 개 더해서 2.8. 그죠? 증여는 옛날에 취득세 2%, 증여받았을 때 등기할 때 1.5, 합쳐서 지금 취득세는 3.5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옛날 취득세, 옛날 등록세 합쳐진 것이 지금 취득세 표준세율이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취득세 무슨 세율? 표준세율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려면 이 표준세율에는 옛날에 취득세하고 옛날에 뭐 등록세 합쳐진 거다. 이해가세요? 다시 한번 옛날 취득세 세율, 옛날에 등록세 세율 합쳐서 지금 이게 취득세 표준세율이다.
그럼 특례세율은 뭐냐? 이거예요. 옛날에 뭐 냈어요? 취득했을 때. 옛날에 취득세 냈어. 근데 뭐 안 하고 있어? 등기는 안 해도 돼. 등기하지 마. 그러면 취득세만 내면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옛날 취득세는 내는데 등기는 내지 마.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로 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 취득했는데 옛날에 뭐는 납부했어요? 취득세는 냈는데 뭐 안 했다? 등기. 그럼 지금 등기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옛날에 등기 안 했으니까 지금 등기할 때 이걸로 내라 그러면 안 되잖아. 이거 두 개 합친 거니까. 그래서 이것만 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무슨 세율? 표준세율에서 요걸 빼. 여기서 2%를 다 빼봐요. 2%를 옛날 취득세를 다 2%를 빼면 요게 남어. 그죠? 이게 특례세율이에요. 특례세율. 요거. 특례세율은 이거죠. 요거 옛날 요거 세율을 어떻게 계산해야 돼? 지금 요 세율을 무슨 세율? 표준세율. 요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빼? 2%를 빼라. 그럼 요게 남아요. 이게 뭐 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옛날에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다. 등기에 대한 세율. 그럼 반대로 요거 1번 일로 와. 이게 뭐예요? 등기 안 해도 되는데 취득세는 내라. 이거만 있어요. 그러면 취득세만 내라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요거 옛날에 등록세 세율을 다 빼면 취득세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번거로우니까 요때는 뭘로? 중과 기준세율 몇 프로만 내라? 2%만 내라. 왜 이거는 2%를 빼느냐? 등기만 하니까 옛날 등기에 대한 세율이고 요거는 뭐 등기 안 하니까 옛날 뭐 취득세만 내라. 이게 특례세율이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 취득한 게 아니라 옛날에 부동산을 보여놓고 취득해놓고 취득세 내지 마. 그럼 등록세만 내라. 이런 게 있었고 등록세는 내는데 취득세는 비과세 이런 부분도 있었다. 그런 걸 지금 등기하거나 취득하려면 이 세율로 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옛날 취득세, 옛날 등록세를 별도로 부과한다. 그래서 특례세율이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취득세 특례세율 여러분 교재 43쪽. 자, 표준세율에서 2%를 빼라는 얘기는 옛날 뭐는 취득세 따로 있을 때 취득세 내지 말고 뭐만 하라는 얘기예요. 취득세 내지 마. 그러니까 옛날 취득세를 빼니까 뭐만 하라? 등기만 하라 이거죠. 실질적 취득은 아니니까 취득세 다 내지 말고 등기만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바로 뭐냐? 첫 번째 환매 등기가 된 무슨 권? 환매권. 여러분 환매권이 뭐예요? 지금 매매하지만 내가 다시 되찾아올 거니까 취득할 거니까 너 다른 사람한테 팔면 안 돼. 이게 환매권이야. 다시 한번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부동산을 싸게 팔아. 근데 돈이 필요한 건 10억인데 부동산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대출받기 힘들고 그러면 부동산 30억짜리를 10억에 팔어. 대신 팔 때 계약해. 뭐라고? 내가 지금 돈이 급해서 10억에 팔지만 다시 그거 내가 10억에 살 거니까 너 다른 사람한테 팔면 안 돼. 알았어. 이게 무슨 권? 환매권이에요. 그러면 환매권은 부동산을 넘겨받았어도 사용 수익만 할 수 있는 거지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니까 실질적 취득이 아니야. 그래서 형식상 내 앞으로 뭐만 하라? 등기만 하라. 진짜로 취득한 거 아니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취득세 빼라 이겁니다. 옛날 취득세 등기만 하는 거니까. 또 상속받아서 1가구 1주택. 여러분 옛날에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아서 1가구 1주택이 되면 옛날에 취득세 비과세였어요. 그러니까 취득세 내지 마. 그렇지만 뭐는 해야 돼? 등기는 해야 돼. 그 얘기예요. 또 자격농민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지를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줘요. 취득세 감면 혜택 줘. 근데 농지를 뭐 받았다면 상속받았다면 그나마 취득세 내지 마. 등기만 하라 이 얘기입니다. 또 법인 뭐요? 합병. 회사와 회사가 합쳐. 그럼 없어지는 회사에
부동산이 남아있는 합병회사, 없어지는 회사를 피합병회사라고 그래. 없어지는 회사 부동산이 남아있는 회사 앞으로 소유권 등기하죠. 이건 실질적 취득이 아니다. 그래서 등기만 하라 이거고, 또 공유물 공동 등기했던 걸 내 지분별로 분할하는 건 새로운 취득이 아니다. 그러니까 등기만 옮겨놓는 거죠. 그래서 등기만 하라. 또 민법 규정의 재산 분할, 여러분 혼인한 이후에 모은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에요. 그런데 이혼을 했으면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가야죠. 그게 재산 분할이야. 그럼 원래부터 내 건데 내 앞으로 등기만 하라, 옮겨놔라. 실질적 취득이 아니에요. 부부가 남편 앞으로 등기가 됐던, 결혼하고 나서 부동산 취득했는데 부인 앞으로 등기됐던, 민법에는 부부 공동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남편 앞으로 등기됐죠. 그런데 나중에 뭐 했어요? 이혼했다. 그래서 내 걸 내 앞으로 가져오는 거니까 재산 분할은 실질적 취득이 아니야. 원래부터 내 거니까. 그럼 등기만 옮겨놔라. 등기만 하라 이거죠. 그래서 옛날 취득세 빼라. 건축물 또 뭐 이전. 동일한 대지 안에 동일한 대지 안에 이렇게 있던 건축물을 여기로 옮겼어요. 이게 이전이에요. 그럼 같은 대지 안에서 옮겼는데 새로운 취득이다. 그래서 취득세 또 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만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등기부에 표시 변경 등기만 한다. 등기만 하라 이 얘기예요. 또 원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임목. 여러분 임목은 임목에 관한 법률에 등기가 된 나무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는데, 원목이라는 건 뭐야? 자를 거란 얘기야. 나무. 그러면 벌채 상태는 취득세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다. 그래서 임목, 원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임목을 취득했다면 취득세 내지 마. 취득했을 때 등기만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만 하라고요? 등기만 하라. 이것이 특례세요. 그럼 반대로 이런 경우는 중과 기준세율, 이건 반대요. 옛날에 취득세 따로, 옛날에 등록세가 따로 있었을 때 등기 안 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하니까 그냥 뭐만 내라? 옛날 취득세만 내라. 옛날 취득세가 몇 프로예요? 2%예요. 2%. 그래서 이런 부분이죠. 첫 번째, 개수로 인한 취득, 간주 취득이에요. 기존 건축물에 엘리베이터 등이 없었던 건물에 엘리베이터 추가로 설치했더니 건축물 가격이 증가됐어. 그럼 가격이 증가된 거지 새롭게 취득한 거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 원래 내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 설치했으니까 소유권의 변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등기 안 하니까 증가된 거에 대한 뭐만? 취득세, 옛날 취득세 몇 프로? 2%만 내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지목 종류 변경, 자동차나 선박 같은 거 가지고 있다가 뭐 구조 변경 등을 해서 가격이 증가된 거지.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이전되는 거 아니니까, 소유권 등기 안 하니까 증가된 거에 대한 취득세만 내라. 몇 프로? 2% 등기 안 해요. 또 지목 변경, 내가 임야를 가지고 있다가 공사를 내서 지목 변경 공사를 해서 전답으로 바꿨다. 지목이 바뀐 거죠. 내 땅에다가 공사를 해서 지목이 바뀐 거지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하니까 증가된 거에 대한 옛날 취득세 2%만 내라. 또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안 된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50% 초과하면 과점주주라고 그래. 그러면 과점주주가 됐다고 그래서 취득세만 내면 되는 거지, 회사의 부동산을 과점주주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 아니에요. 등기 안 해. 그냥 취득한 걸로 볼 테니까 2%만 내라 이 얘기죠. 또 5번 대지에 과점주주, 대지에 정원을 꾸미거나 또는 뭐요? 조형물을 설치했다. 그것도 간주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 부과하는 거지 별도로 등기는 안 한다. 다음 1년을 뭐하는 거? 초과하지 않는 임시 건축물은 취득세 비과세예요. 취득세 내지 마. 건물 같은 거 지었는데 원시 취득인데 1년 안 돼서 없어질 임시 건축물 하면
뒤에서 나올 건데 공사 현장 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한 거 또는 뭐 주택건설회사가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기 위해서 견본주택을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것은 임시건축물이니까 취득세 내지 마 이 얘기예요. 그런데 1년을 뭐하면 초과하면 그때는 과세한다. 그런데 과세하더라도 임시건축물은 없어질 거니까 소유권 등기할 필요는 없다. 2% 취득세만 내라. 임시건축물. 또 지목이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는 토지는 등기할 때 세금 안 내. 그러니까 취득세만 내라. 등기 안 하니까. 예. 외국인 소유 차량 등을 무슨 취득?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연부금 줄 때마다 등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만 2% 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은 등기 안 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하니까 옛날 취득세만 내라. 이거는 뭐요? 뭐는 하는데 등기는 하는데 실질적 취득은 아니다. 그러니까 옛날 취득세는 내지 말고 옛날 등록세만 내라 이 얘기입니다. 옛날 취득세가 2%니까 표준세율에서 2% 빼면 옛날에 등록세 세율만 남겠죠. 이게 특례세율.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표준세율의 농지에 대한 내용하고 주택 그리고 특례세율에 대해서 자주 물어봅니다. 그래서 특례세율 꼭 점검을 하시고요. 다음 이번에는 취득세 중과세율에 대해서 봅니다. 취득세를 아주 높게 부과하는 거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사치성 재산은 능력이 있으니까 호화스러운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다. 그래서 경제적 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취득세를 많이 내라 이거고요. 그래서 사치성 재산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거죠. 해원제 골프장 부동산 또는 고급 오락장 자동 도박기가 설치됐거나 빠칭코 슬롯머신 이런 것이 설치된 그런 건물을 고급 오락장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또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 그래서 클럽 또는 뭐 콜라텍 캬바레 나이트클럽 이와 같이 입장료 내고 들어가서 춤을 출 수 있는 시설물이 되어 있는 무도장 설치된 건물은 고급 오락장이다. 취득세 많이 내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급 선박 시가 표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그래서 요트 같은 거 호화스러운 거 취득하면 취득세를 좀 많이 부과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급주택이 있어요. 고급주택. 그래서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고급주택이 있는데 이런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내라. 표준세율의 몇 프로? 8%를 더하라.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만약에 토지, 골프장에 있는 토지, 해원제 골프장 토지를 매매로 취득했다. 토지 매매로 취득하면 표준세율이 4%예요. 그런데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를 취득했다면 여기에 8%를 더하니까 12% 내라 이 얘기입니다. 또 부동산을 뭐 받았어요? 증여받으면 기본이 3.5%죠. 1000분의 35 증여. 그런데 증여받았는데 이런 재산을 증여받았다? 그러면 8%를 더하니까 11.5%가 된다.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그럼 기본이 표준이 2.8%인데 8% 이와 같은 사치성이면 10.8.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뭐라 그래? 표준 세율에 몇 프로를 더하라? 8%를 더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사치성 재산이에요. 그래서 이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고급주택 정도는 점검하시면 돼요. 별도로 정리할 건 아니고. 다음 과밀 억제권력이라고 있어요. 과밀 억제권력, 인구가 밀집됐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회사가 집중되니까 수도권에 그게 집중되잖아요. 그래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서 지방으로 분산을 유도하겠다라고 하는 국가 정책상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런 취지로
과밀억제권역 안에 부동산 같은 거 취득하면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크게 우리 법인의 본점이나 주 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과밀억제권역 안에 부동산을 취득해서 건물 같은 거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공해가 혼잡하고 교통이 혼잡하니까 그런 거 웬만하면 하지 마라. 중과세 합니다. 또 이와 같은 과밀억제권역에 매연이 심각한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 공장을 증설하는 거 억제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신설, 증설을 한다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본 세율의 몇 프로? 4%로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 사치성 재산은 기본의 몇 프로? 표준세율의 8%, 여기는 표준세율의 4%를 더한다. 이렇게 중과세가 있고요. 또 같은 지역인데도 대도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도시 안에서 법인을 설치 이전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이런 지역에다가 공장을 신설, 증설하는 경우는 표준세율의 3배를 곱하고 4%를 빼라. 이렇게 세율이 아주 복잡한데 우리 시험에서는 과밀억제권역 채근에 대해서 대도시에 물어보지 않고 사치성 재산도 물어보지는 않는데 이 중에서도 요 사치성 재산의 고급 주택 정도는 보고 가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과세 할증에 대한 내용 한번 보시면 사치성 재산 봅니다. 자, 사치성 재산은 크게 4가지예요. 이렇게. 자,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주택, 고급 선박. 그죠? 그러면 골프장은 뭐냐? 자, 이런 건 이와 같은 사치성 재산은 표준세율의 8%를 더하는데 이때 골프장은 해원제 골프장이에요. 해원제로만 운영되는 골프장 안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임목에 대해서 취득세 낼 때 원래 기본세율의 몇 프로? 8%를 더해서 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해원제 골프장을 여기는 신설 뭐라고 그랬어요? 증설이죠. 없었던 해원제 골프장을 만들려면 자연 환경이 훼손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무를 다 잘라내고 거기다가 정지 작업을 하고 그리고 잔디를 심어 놓고 그죠? 거기다가 잡초가 생기지 말라고 제초제를 뿌리면 자연이 환경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런 사치성 재산을 만들면 억제를 하기 위해서 중과세 표준세율의 몇 프로? 8% 내라. 그런데 참고로 신설 증설하지 말아라 이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무엇을 해원제 골프장을 그대로 취득하는 무슨 취득? 승계 취득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신설 증설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해원제 골프장을 그대로 넘겨받는 건 신설 증설이 아니니까 환경이 파괴되거나 자연이 훼손되는 게 아니잖아. 이미 훼손돼서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승계 취득은 중과세 안 하는 거예요. 신설 만들거나 기존 골프장을 증설하거나 해원제를 대중 골프장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해원제로만 운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장 만들 때 이 부분은 해원제, 이 부분은 대중 골프장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이때 해원제 골프장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그다음에 임목에 대해서 중과세 한다. 시험에서 물어볼 내용은 아니니까 참고로만 보세요. 다음 고급 오락장, 도박장, 자동 도박기가 설치된 뭐 카지노장 있죠. 정선에 그런 건물이 고급 오락장이에요. 또 유흥주점, 룸사롱이나 요종 이와 같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풍기문란을 제공할 수 있는 뭐 무도장, 유흥주점 이런 건물이 있으면 그런 건물에 딸려 있는 토지까지가 고급 오락장이라고 한다. 건물 상가 건물 안에 룸사롱이 있으면 그 건물 면적 그리고 n분의 1로 나눠서 그 토지 요건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 표준세율의 몇 프로? 8%.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 고급 주택. 자, 이거는 물어볼 수 있다. 시험에서. 고급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기준이 서로 달라요. 그러면 단독주택은 4가지 기준이 있는데 4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고급주택이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건물 면적이 몇 평? 예, 100평을 초과하라. 331제곱미터 뭐하라? 초과. 이때
주차장 면적은 빼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건물 면적이 331제곱미터 100평을 초과하면서 시가 표준액 얼마? 9억. 요것이 동시에 충족이 됐을 때 고급주택이 되는 거예요. 건물 면적으로는 331제곱미터 100평 초과하면서 토지 건물 합쳐서 시가 표준액, 단독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9억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이다. 그럼 건물 면적 말고 건물이 100평이 안 돼. 그래도 대지가 주택에 딸려있는 대지가 200평, 662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시가 표준액 9억을 초과하라. 그럼 고급주택이에요. 또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됐거나 또는 설치가 되고 시가 표준액이 9억을 초과하는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 설치됐으면 그건 무조건 고급주택으로 보겠다. 또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됐거나 수평으로 가는 이와 같은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됐거나 아니면 67제곱미터면 약 20평 이상의 수영장 요 둘 중에 하나만 설치돼도 고급주택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강남이나 저기 서대문 구기동이나 성북구 장이동 이런 데 보면은 옛날에 회장님들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이 많이 있어요. 아주 넓은 거. 그런데 보면 대다수 고급주택에 벗어나. 어떻게? 건물을 짓는데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고급주택이니까 건물 면적을 예를 들어 이를테면 330만 회. 331이 안 돼. 예? 그리고 이 토지 건물 합쳐서 공시가격 시가 표준액이 40억을 보여도 초과 9억을 한참 초과했잖아요. 그래도 고급주택이 아니니까 왜 면적이 331제곱미터 초과 안 했잖아요. 이렇게 교묘하게 빠져나가. 대지 662, 200평 초과하면서 시가 표준액 9억 초과하면 고급주택이야. 그러니까 대지를 하려면 660만 딱 해봐. 662제곱미터 초과 안 했잖아요. 그리고 공시가격은 40억, 50억이 돼도 뭐가 아니야. 고급주택이 아니다.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다. 그죠? 자, 그런데 공동주택이 있어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이게 공동주택이거든요. 이와 같은 공동주택은 일반 공동주택은 245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시가 표준액 9억을 초과하라. 여러분 245제곱미터면 3.3으로 나누면 전용 면적 대략 73평에서 74평 정도 되는 그런 공동주택이 고급주택이야. 또 여러분 복층형이라고 있죠. 복층형이 뭐예요? 복층형이. 단어가 거창한 복층형이지 옛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다락방이 있는 거. 다락방이 복층형이에요. 그럼 다락방이 있는 그런 공동주택은 다락방 바닥 면적 그리고 밑에 층 바닥 면적 더해 그래갖고 면적이 274제곱미터를 봐라. 초과 전용 면적 80한 4평 초과하면서 시가 표준에 9억을 초과할 때 고급주택이라고 한다. 이해가세요? 이렇게 해서 고급주택이 있고요. 고급 선박은 시가 표준액이 3억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을 고급 선박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표준세율의 몇 프로? 8%로 할증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치성 재산이 됩니다. 중과세에서는 이 사치성 재산만 보시고요. 나머지는 시험에서 그나마 또 언급되지도 않으니까 요건 그냥 볼게요. 여러분 과밀억 채권력 또는 뭐 대도시 지역 개념만 보시오. 개념이 어디냐? 여러분 과밀억 채권력은요. 서울, 경기, 인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묶어놨어요. 서울, 경기, 인천은 수도권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은 인구가 많이 모여 있거나 모일 우려가 있다.
그래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묶어놓은 지역을 우리는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하는데, 이걸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중심으로 저기 경기도 북부 의정부시부터 시작합니다. 의정부시부터 시작을 해서 밑으로 내려오면 수원시까지 내려와 수원시까지, 이 안에 있는 의정부, 남양주, 구리시 해서 여기 수원시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서쪽 일산, 고양시죠. 고양시에서부터 옆으로 동쪽으로 가면 성남시까지 이렇게 요 지역이 원래는 서울까지 합쳐서 19개 시 지역인데, 여기서 3지역을 빼니까 16개 지역을 묶어놨다. 3지역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파주시, 고양시 옆에 있는 파주시가 빠지고요. 수원시 옆에 있는 안산시가 빠져요. 그리고 성남시 옆에 있는 용인시 그래서 파주시, 용인시, 안산시 빼니까 16개 지역이죠. 이 지역을 묶어놨다. 그게 뭐라고? 과밀 억제권역이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런 지역은 인구가 많이 모여 살고 교통이 혼잡하고 공해가 심각하다. 근데 이런 지역이라 자꾸 건물 같은 거 짓고, 회사 건물 같은 거 짓고 공장을 신설 증설하면 매연이 심각하고 공해가 심각하니까 교통이 혼잡하니까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그래서 중과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밀억제권역 그냥 수도권 지역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지역이라 뭐 한다고요? 부동산을 뭐 했어요? 취득. 어떤 거 취득? 과밀억제권역 법인 회사가 본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거 뭐예요? 조금 더 들어가면 신축 뭐 증축해서 취득했을 때 중과세 한다 이 얘기야. 건물 같은 걸 새로 짓지 마라. 하면 어떻게 할 건데? 표준세율이 몇 프로? 4%. 이런 지역에다가 뭐 공장을 신설 증설하면 공해가 심각하니까 그 부동산 같은 거 취득할 때 중과세 하겠다. 그것도 표준세율의 몇 프로? 4%. 아니 그럼 수도권에는 공장이 있으면 안 돼요? 공장이 있어도 되는 지역이 있어요. 어디? 산업단지. 여러분 산업단지는 어디 있어요? 인천광역시에 뭐 있습니까? 남동 국가산업단지나 주안 산업단지 있죠. 예, 이런데. 그리고 공업지역 있죠. 이런 데는 공장이 있어도 돼. 그런 지역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 공장을 신설 증설하지 말아라. 매연이 심각하니까 이 얘기고, 요 정도만 보시고, 다음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했을 때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대도시라고도 합니다. 표현이. 이런 경우에도 중과세 한다. 그래서 지금 시험에서는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냥 갈 수 없어서 참고로만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과세 한다 그러면 사치성 재산 정도는 좀 점검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나머지는 출제될 확률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출제됐던 빈출 지문 한번 봅니다. 46조.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특례세율 물어본다고 그랬죠. 특례세율 틀린 거 그랬어요. 1번 민법 839조 2에 따라 재산분할했다는 얘기죠. 이혼하고 나서 재산분할로 인해서 취득하는 건 내 거 내 앞으로 가져오니까 실질적 취득이 아니야. 원래부터 내 거니까. 그럼 등기만 내 앞으로 옮겨놔라. 등기만 하라. 그럼 옛날 취득세는 내지 마라.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이 옛날 취득세예요. 2%. 2%를 봐라. 뺀 세율로 과세한다. 맞죠? 등기에 대한 것만 내라. 다음. 환매 등기 이렇게 딱 나오면 읽어볼 필요 없어요. 환매는 진짜 매매가 아니에요. 내가 돈 빌려오면서 지금 팔긴 파는데 다른 사람한테 너 팔면 안 돼. 내가 다시 살 거니까 진짜 매매 아니죠. 형식상 왔다 갔다 등기만 한다.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걸로 갑니다. 틀렸죠.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한다. 그게 아니라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뭐하라? 뺀 세율로 취득세를 내라. 표준세율에서 2% 빼라. 이 얘기입니다. 3번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토지가액이 뭐였어요? 증가된 건 소유권 이전하는 거 아니죠? 원래 내 거니까. 그러니까 등기 안 해. 그러니까 뭐만 내라? 증가된 거 옛날 취득세 2%만 내라.
맞죠? 1000분의 얼마? 22%. 다음 개수가 뭐죠? 기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었는데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했어요. 그래서 가격이 뭐였습니까? 증가됐다. 근데 여기는 면적 증가가 아니다 그랬으니까 가격이 증가된 거죠. 가격만 증가된 건 소유권 이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기 안 하니까 옛날 뭐만 내라? 취득세만 내라. 옛날 취득세가 뭐야? 중과 기준세율 몇 프로? 2%를 계산해서 나온 걸 취득세로 한다. 2%를 적용한다. 맞습니다. 그러면 5번 상속받아서 취득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취득세 내라. 왜? 취득세 내지 말고 등기만 하라 이 얘기니까 맞습니다. 다음 공동소유 물건을 분할하는 건 자기 거 자기 앞으로 분할한 건 새로운 취득이 아니죠. 그러니까 옛날 취득세 내지 마. 등기만 하라.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2%를 빼라. 이 얘기는 옛날 취득세는 내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다음 7번 존속기간이 1년을 뭐하는 거?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은 비과세야. 그런데 1년을 뭐하면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은 과세해야 돼. 그러나 등기는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한다. 틀렸어요. 그게 아니라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빼는 게 아니라 임시건축물은 취득세만 내. 몇 프로? 1000분의 22%, 중과 기준세율 2%, 등기 안 하니까. 이해가세요?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은 취득세는 내는데 등기는 안 해. 그러니까 2%만 부과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율에 보면 특례세율만 물어봤어요. 최근에 뭐 사치성 재산이나 과밀업채권녀 간의 중과세 부분은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취득세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